봅시다.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치? 누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무게. 사과 하나를 선택했을 때의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치? 무게를 그래서 확률 변수로 잡아줍니다. 맞나요? 그럼 정규분포 따른대요, 뭐? 400에 50제곱짜리. 맞지? 그러니까 어제 수영이는 잘 들렸어? 오케이. 가자. 근데 여기서 뭐 한대? 442 이상인 것을 뭐? 1등급 상품이라고 정한대요.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440 이상, 442 이상인 것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태다. 그치? 또는 이하, 이상, 뭐든 상관없이. 맞지? 맞지? 근데 그 상태로 뭐 하래? 100개를 이민을 선택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확률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나오겠다. 맞지? 맞아? 맞아? 무슨 확률? x가 442 이상인 것을 고르는 확률을 분명히 구할 수 있다면서. 맞지? 이거 잠깐 썼다 지울게. 그 확률을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면 그 확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를 고를 때마다 항상 확률은 그러합니다. 아, 사과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한다라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몇 번 반복할 때? 100번 반복할 때, 맞지? 그 P를 가지고 뭐? 이항문포를 만들 수 있다. 뭐는? 1등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사과의 개수, 1등급 사과가 나오는 개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는다면 이거다, 그치? 대현이, 대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인 거지. 여기는 확률을 구해봐.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 해줘야 된다, 맞지? Z를 만들었어요. 442에서 평균 400을 빼세요. 얼마예요? 42. 42를 50으로 나누세요. 0.84. 맞니? 0.8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예요? 양수 0.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럼 그 0.2가 어디로 들어와? 여기 P자리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1등급 개수를 찾으러 갈 수 있는데 근데 뭐 하겠대? 24개 이상이 나오도록 하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맞나요? 예, 가자. 그럼 어때? 개수 Y가 몇 개? 24개 이상이 되는 그런 확률을 찾으세요. 이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한번 딱 읽고 나서 1등급 사과가 나온다라는 확률로 일정한 확률로 뭐? 그 사건이 24번 발생, 4번 이상 발생하는 확률을 찾으세요. 뭐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거 역시 이 문제도 지난번에 한 거지만 이 내용도 지난번에 한 거다, 그치? 이 항문포에서 확률을 많이 구하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너무 많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 이항분포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걸 물결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나는. 그래서 정규분포, 숨차. 둘이 곱해주세요. 얼마예요? 평균 20. 거기다가 0.8을 곱해주세요. 얼마예요? 16. 16은 4의 제곱이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확률 구하러 갈 수 있겠다, 그치? 됐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표준화 해보자. 뭐야? Z는 뭐보다 24에서 20을 빼면 4를 4로 나누면 1보다 큰 같은 걸 찾으면 되고 그러면 역시 그림에서 이거 찾으면 되겠다, 그치? 뭐야? 0.16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네.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알았죠? 아시죠? 단거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알았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요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응. 뭐 이상한데?
자, 하나 더 해볼까 말까? 아니면 다음 단어 넘어갈까 말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야, 수영이가 뭐야 한다. 아닌데. 아닌데. 그럼 이걸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자. 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 마무리 지어주시고. 자, 마지막 단원을 내가 원래 왜 어제 보충을 하자고 했냐면, 뭐 끝내달라는 요청도 있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통계적 추정. 이게 이제 선생들마다 사실 좀 과목마다 뭐 자신 있어 하는 과목도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나 이제 보통 미적분이라는 과목, 여기는 문과니까 상관없지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보통 본인들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스킬들을 좀 자기 본인만의 스킬,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쌤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유독 확통과 수투에서는 특히 내 색깔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특히 확통 같은 경우에 내가 막 정의 자체를 다시 해주고 나만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주고 막 하는 게 있잖아. 특히 이항분포 이런 거 보면 정의 자체를 내가 다시 해줬었잖아. 맞지? 독립시행 확률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통계적 추정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나만이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듣는 거랑 내가 해준 걸 안 듣고 그냥 거기서만 들은 거랑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사실 통계적 추정의 초반부 제일 첫 번째네요. 요거 그거 좀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 어제 좀 보충을 한 거예요. 요거 처음 부분은 그래서 잘 들어봐 오늘. 알았지? 요? 예. 자, 자 지워도 되죠? 쓴 사람 없지? 자, 일단 처음에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너네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선거 같은 거 할 때 개표 방송 본 적 있어? 많이 봤나? 보기 싫어도 아빠가 틀어놓으니까 본 적 있나? 거기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뭐 지금 현재 오후 5시 개표 상황, 개표 진행 뭐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A 후보가 B 후보를 몇 퍼센트 정도 앞지르고 있고 이 데이터는 오차 범위 3% 이내입니다.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거기서 말하는 그 오차 범위라는 말이 오늘 등장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신뢰도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일단 그 배경을 떠나서 또 배경 하나 더. 먼저 이건 쓰지 마. 이건 쓰지 말고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흘러가. 통계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라는 말이다, 그렇지? 추정을 해보러 가고 싶어. 뭔가를 찾아가보고 예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는 뭐 그런 거지. 추정이라는 거는, 그렇지? 통계적 추정 파트는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항상 뭐를 아냐면 전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분을 뽑아 봤을 때 그 일부분이 어떠할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 2학년들의 평균을 알아. 근데 남양주 지역의 교육 질?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 지역에서 임의로 500명이나 1000명 정도를 학생들을 뽑아서 성적을 물어봤어.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전체에 대한 고등학교 3학년들의 평균을 알고 있어, 모의고사. 근데 남양주 지역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아서 걔들의 성적을 내보는 거야. 평균보다 이할까? 이상일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걸 찾아가는 거.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일부분에 대한 추측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남양주 지역 알아보자라는 그게 아니라 뭐 임의로 뽑았을 때 얘네들의 평균은 어떨까라는 걸 말 그대로 추측해보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는 훨씬 많이 쓰이겠지. 일부분을 알고 있어. 그때 뭘 찾아가는 거? 전체가 어떠할지 예측해보는 거. 이거는 너희들도 실생활에서 겪고 있잖아. 어떤 거? 모의고사 치자마자 그날 오후 5시, 6시쯤에 뭐 나와? 예상 등급 컷 나오잖아. 그게 저거지. 전체에 대한 등급 컷을 알기 위해서 등급 컷은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계산하는 Z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Z점수는 표준화 한 거, 변수의 표준화 한 거. 알았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거야.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등급 컷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겠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점수 입력을 하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그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뭐
출구조사 이런 걸 할 수도 있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데이터 입력한 걸 기준으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투스도 마찬가지로 하잖아. 이투스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점수 입력해.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 등급컷을 뽑아내거든. 그게 뭐 10명, 20명 입력하겠니?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아니잖아. 진짜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입력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실제로 한 명도 입력 안 한 경우가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반에 한 명씩만 해도 몇십만 명이 너무했나? 몇만 명, 몇천 명이 입력을 했겠냐. 한 학교당 한 반에 한 명씩만 입력을 한다 쳐도. 그치? 맞죠? 메가스터디면 메가스터디, 이투스면 이투스, 그 다음에 뭐야, 뭐 또 대성 마이맥이면 대성이면 대성,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 일부분이라는 그 데이터를 입력한 학생들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걸 예측을 하고 실제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니 안 벗어나니? 별로 안 벗어나지. 등급컷만 봐도 메가스터디, 이투스, 종로 이런 데 거 보면은 대성 이런 데 거 보면은 별로 점수 차이 안 나. 1, 2점 정도? 그치? 그치? 그런 걸 이제 예측을 하러 가는 게 두 번째 통계적 추정이에요. 오늘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고 나는 요 녀석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싶겠네. 근데 이거보다 더 포인트는 뭐다? 그 앞에 배경 지식.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잘 들어보세요. 필기는 여기서부터 하세요. 오늘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뭐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라는 글자가 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하냐면 표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뭐가 뭐야? 뭐 전체를 말합니다. 모 집단이라는 말이 등장할 거야. 전체 집단, 전체 학생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전국에 있는 고3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고3 학생들 전체를 모집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표본은 말 그대로 표본 뭐야? 샘플 추출한 거, 뽑아낸 거 부분, 일부분. 알았지?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걸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 투표 중일 때도 계속 뭔가 개표 방송 비슷한 거는 해. 근데 그거는 뭐다? 출구조사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뭔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뽑아보는 거. 출구조사라는 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약간 설문 비슷하게 해서 누구 찍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야. 뭐 500명 정도, 1000명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정말 랜덤하게 뽑게 되면은 데이터는 꽤나 이제 뭐 신빙성이 있어지거든. 물론 훨씬 많이 뽑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아무튼 표본, 샘플 뽑아보는 거. 출구조사를 할 때 그 출구조사의 대상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상 등급컷을 맞는다 치면 이투스 쪽이라면 이투스 쪽에 점수 입력한 학생들. 그게 표본이 되는 거지. 샘플. 알았죠? 점수 입력한 학생들의 성적. 그런 게 등장을 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용어들 보면은 모자가 붙는 건 뭐라고 읽으면 된다? 전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표본이라고 붙은 거는 샘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용어들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총 3가지, 6가지. 총 6가지가 등장합니다. 알았죠? 뭐뭐뭐 등장하냐면 첫 번째 용어는 평균이에요. 무슨 평균? 총 3가지의 평균인데 3가지의 평균이 다 달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3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3가지? 표준 편차 3가지. 너희들은 표준 편차라고 써. 나는 이제 표편이라고 써놓을게. 표편 3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표준 편차. 자, 각각 무슨 평균이고 무슨 표준 편차인지를 보면 첫 번째 모평균, 두 번째 표본평균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얘들아, 모평균은 뭐야?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 뭐야? 그런 거 쉽게 말해서 기호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기호로 뭐라 썼어? M 또는 EX. EX. 알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이 모평균입니다. 알았나요? M 또는 EX라 표현을 하던 거. 야, 그럼 표본 평균은 뭐야? 샘플에 대한 평균. 샘플을 뽑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 알았어? 알았어? 기호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이 녀석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항상 쓰이는 거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임의 추출은 두 가지로 쓰이겠지. 임의 추출은 뭐야?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았다. 어떤 규칙을 통해서 뽑거나 어떤 뭐 조작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뽑았다라는 거. 그치? 수학적 확률을 따라가는 그냥 랜덤하게 뽑은 걸 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표본에서의 임의 추출은 기본적인 약속이 깔립니다. 임의 추출은 뭐다?
모집단에서 불특정 다수를 뭐 한다? 랜덤하게 똑같은 크기, 표본의 크기라 부르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임의로, 말 그대로 임의로 뭐 한다?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습니다. 내가 전에 썼던 용어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 뭐지? 아니야, 안 쓸 거야 이거는. 거기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표본의 크기 n이 되도록 복원 추출입니다. 알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아내게 됩니다. 반복해서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 자,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즉 여기서 말하는 표본의 크기는 만약 10개를 뽑는다 치면 10개를 계속 뽑아보는 거.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복원 추출입니다.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뽑습니다라는 약속이 들어가요. 뽑힌 거 다시 뽑힐 수도 있고 뽑을 때마다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라는 약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합니다. 계속 뽑는다는 의미야. 알았지? 라는 기본적인 약속이 깔려있어. 이거는 흰색으로 썼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머릿속에 박아 놓으라고. 알았지? 뭐 해볼 거냐면 고3 학생들의 성적을 한번 뭐 해보고 싶어? 추측해보고 싶어. 그리고 추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에서는 이만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뭐 해보겠니? 평균 내보겠지. 맞지? 졸리지? 강수영씨. 그지? 때릴까?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는 이만큼 또 똑같은 인원을 뽑는다고 치자. 이렇게 뽑겠지. 근데 메가스터디에도 점수 입력하면서 이투스에도 점유한 사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맞죠? 대성 마이맥은 안 겹치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맞지? 린따 같아? QM도 이만큼의 학생들을 또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QM? 왜? 그리고 샷업 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커? 뭐 크기는 똑같다고 쳐. 평내고에서도 이만큼의 표본을 뽑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평내 호평역에서 뭐 고3을 뽑는다던가 기타 등등등. 그러면 뽑을 때마다 뭐해? 항상 뭘 구하겠어? 평균을 구합니다. 맞죠? 맞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각각의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을 구해. 그럼 평균들도 어떻게 나오겠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겠지. 그 무수히 많이 나오는 평균들을 마치 학생들 점수를 분포 상태에 나타내 보듯이 각각의 평균들도 분포 상태를 나타내러 갈 거예요. 앞으로. 즉 여기 들어간 게 뭐? 확률 변수 x잖아. 여기에 들어간 게 뭐? 각각의 표본의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전체 모집단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 상태, 등급 컷을 내기 위해서는 분포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 학생들 성적 하나하나를 막 분포 상태 나타내다 보면 100점부터 뭐 빵점까지 막 분포되어 있겠지. 그때 가로축이 뭐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 부르는 학생들 개개인의 점수라고 하잖아. 이렇게 분포 상태를 나타내 보듯이 평균을 계속 뽑을 때마다 구하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도 뭐 한다? 평균들을 열심히 분포 상태를 내보는 거야. 물론 평균이 0점 되거나 평균이 100점 되기는 힘들겠지. 맞지? 맞지?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표본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호로 뭐라고 쓸까요? 결국 확률 변수로 작용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확률 변수로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보통 뭐라 써? x라고 쓰지. 그치? 확률 변수는 x라고 씁니다. 따라서 여기도 x라고 쓰고 싶어. 근데 그냥 x라고 쓰면 어떻게 돼? 학생들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성적도 x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x 위에다 뭐 붙여요? 막대기를 붙여서 x바라고 읽어줍니다.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라는 기호로 앞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x바는 뭐다? 표본을 뽑았을 때는 만들어지는 그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으로 뽑힌 학생들의 평균 점수.
알았지? 알았지? 뭐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서치 조사합니다. 500명을 종로에서 임의로 뽑아가지고 뭐 합니다? 키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의 평균이 뭐야? X 반 거야. 알아서 실제 남자 전체들의 키는 EX겠지만 뽑은 걔네들의 평균은 X 바가 되는 거야. 알았니?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두라는 얘기야.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지? 오케이? 얘는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한 예시일 뿐이에요. 이걸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실제로 쓰이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 데서만 쓰입니다. 너희들은. 고등수학에서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놈은 확률 변수로 작용해서 다시 한번 분포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럼 이 안에서의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맞지? 구할 수 있겠지? 뭐? 표본 평균들을 늘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그 녀석들의 평균. 알았죠? 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예요? 평균이니까 E. 누구의? X바의. X바 평균. 이겁니다. 한 번 더 예시 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봐. 각각의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해석을 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다시 한번 더 쉬운 예시 들어줄 거니까. 알았죠? 알았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알았지? 한 번 더 예시를 들면 쉬워질 거야. 알았지? 자, 표준 편차입니다. 무슨 표준 편차? 그렇지. 전체 학생들의 표준 편차. 두 번째 무슨 표준 편차?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세 번째는 무슨 표준 편차? 드래기만 읽냐. 아이씨, 병. 아니, 병이라 썼다고. 내 마음을 써버렸어. 들의 평균, 표준 편차.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러면 더 쉬운 예시를 지금부터 들어줄게요. 알았죠?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해봐. 알았지? 의미하는 바만 이해하세요. 알았죠? 지금 평 내고 손 들어봐. 3명. 4명이네. 그러면 심석 하나, 독서 하나니까 평내로 예를 들자. 응? 표본 평균들을 늘어놓을 거니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죠.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잖아. 그놈들의 표준 편차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얘가 확률 변수라니까. 내가 어려워한다고? 어제 그치. 맞아. 근데 이쪽만 보면은 이 단원, 특히 이 단원이 제일 심해. 이 단원이 유독 발음하기 어려워. 너희들도 어렵지 않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하면서 막 피읍이 너무 많아. 표본 평균들의 평균. 자, 아무튼 이 녀석 기호 안 썼네. 얘는 뭐예요? 우리가 시그마를 쓰던 그 녀석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X방이 시그마겠죠. 알았죠? 얘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았죠? 아니에요. 자, 가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간다. 예시. 연세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샷업 하세요. 평내고 할 거예요. 평내고 학생들이 뭐 할까? 키로 갈까? 아니요. 평내고 자, 평내고 3학년 학생들의 키에 대한 분포 상태를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평내고는 뭐 남자들이 많다 치자.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173 평균이니까 자, 평내고 학생들의 평균 키는 대략 171이라고 해볼게. 여학생들이 좀 섞이니까. 그럼 평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겠지. 당연한 말이지만 171 제일 많겠지. 맞지? 왜? 너 왜 이렇게 즐거워 오늘따라? 그럼 평균보다 조금 큰 한 176쯤 되는 애들이 좀 많이 있겠지. 맞지? 그러다 보면 좀 더 커져가지고 동인이 너 키는 몇이야? 아, 그럼 좀 그렇고 뭐 유민이 정도 되는 한 180 조금 넘는 아니야? 아니 말고 몰라. 183쯤 되는 애들도 또 많아지겠다. 그치? 그러다 보면 이제 나랑 비슷한 194 이런 애들도 좀 비율은 적겠지만 있기는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한 해에 한 번씩 정말로 2m 넘는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번씩 올 수는 있잖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 체형만 고졸이냐? 고등학교는 졸업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치? 맞지? 자, 그 다음. 평균보다 좀 작아진 애들. 여자애들이 보통 평균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이쪽에 많이 있겠다, 그치? 뭐 한 163 되는 이런 애들 있을 거야, 맞지? 됐지? 그리고 뭐 이제 강수영이처럼 한 151쯤 되는 애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야. 점점 비율을 줄어들겠지만. 맞아? 네. 그리고 저기 좀 더 작아서 박소정처럼 한 140 정도, 너무 크게 잡았다. 채영이 정도 140 정도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박소정처럼 약간 호비 쪽 130도 안 되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한 해에 몇 명은 안 되지만. 조용히 하세요. 키를 나타내다 보면 그러면 결국 무슨 꼴이 집중 안 해! 무슨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분소. 정교분포 곡선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럼 여기 정 가운데 있는 놈은 누구겠어? 미친 자야. 표준화를 안 했는데 왜 빵이야? M. 우리가 EX라고 쓰던 그 녀석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럼 하나 더. 이건 지금 학생들의 키 한 명 한 명을 늘어놓은 거다. 맞지?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처럼. 그럼 두 번째 어디? 소정이 몇 반이야? 3반. 너 나랑 같은 반이네. 좋아요. 내가 중학교 때 3학년 3반이었을 거고 고등학교 때는 몇 반이었지? 나 기억이 안 난다. 3학년 몇 반이었어? 아니야. 이과반이라서 좀 뒷반이었을 거야. 아닌가? 아니, 우리 학교가 이과가 앞인지 문과가 앞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학교가 달라. 나 앞반이었던 거 같기는 해. 1반, 2반, 3반, 4반이 문과였던 거 같은데? 내가 6반이었나? 6반쯤 되겠다, 그럼. 자, 가자. 평내고 3학년 3반 학생들의 키를 알아볼게요. 여기는 소정이가 있어. 그래서 반평균이 좀 작아요. 평균을 깎아 먹어요. 168이 평균의 애가 있어서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거다, 그치? 그럼 168보다 조금 큰 이제 채은이 정도, 한 176 정도 되는 애들 또는 남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176 정도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김수영이처럼 한 185쯤 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야, 점점. 너 이렇게 키 컸니? 그리고 이 194짜리 애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뭐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얘보다 더 큰 210짜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한 반에. 체형만 이런 애들. 몸무게? 자, 그리고 168보다 조금 작은 한 157쯤 되는 애들. 결국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 거야, 그치? 여기 체형이 있고 여기에 소정이 반이니까 소정이도 있고 소재보다 더 작은 이제 동인이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120. 뭘 좋아? 결국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늘어놓다 보면 결국 이 반도 3학년 3반도 어때? 분소 모양의 곡선이 그려져요. 맞나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한다? 평내고 3학년들을 이번엔 뭐 한대? 각 반에 평균 키를 늘어놔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들이다 보니까 3반 평균이 168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맞지? 168인 반들도 여러 개 있겠지. 그 다음에 평균 키다 보니까 평균이 173인 반도 있을 거야. 근데 반 평균이 130이 될 수 있겠냐? 호비 쪽들의 반도 아니고. 그치? 평균은 분명히 130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애들은 있겠지만, 그 반에는 하필은 190짜리랑 같이 같은 반이라서 어떤 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뭐 160 이런 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반 평균은 어때? 뭐 173 주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야. 맞아?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얘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몰려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키를 그 평균 키를 쫙 늘어놓다 보면 어떤 식으로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냐? 정규 분포 곡선이기는 할 텐데 평균으로 굉장히 몰려있을 거예요. 반 평균이 130,
가능성이 없는, 0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희박할 거야. 그 반에 130이 있는 확률보다도. 맞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뭐 결국 양쪽이 꺼져버리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돼? 솟아오르는 거지. 평균 주변에 몰려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땡. 땡. X바. 자, 지금 여기 평균이 뭐야? 3반이라는 표본의 평균이잖아. 알았어? 그럼 다시 질문. 여기 있는 게 뭐야? 얘가 바로 EX바예요. 알았어?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예시를 통해서는 좀 알 수 있겠니? 그럼 하나 더. 여기에 이 폭이 나타내는 게 뭐야? 분포되어 있는 정도. 분포도 또는 산포도.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포 상태 뭐야? 어떤 표준 분자야? 그냥 시그마입니다. 맞나요?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이니까, 표준 분자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뭐야? 한글로 표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호로는 뭐라 쓰냐면 S라고 씁니다. 스몰 S를 나는 스몰 S를 쓰는데 대문자 S를 쓰기도 하고. 아무튼 S입니다. 알았죠? 시그마가 알파벳 S에 해당하거든. 알았니?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뭐겠어? 시그마 X바가 되는 거야. 지금 얘들은 뭐가 된 거야? X바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여기까지. 자, 대충 흐름은 잡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계산 한 가지만 딱 해볼게. 왜 계산을, 아니야. 일단 계산해볼게. 알았지? 근데 지금 내가 든 예시도 사실은 오류를 가지고 있지. 왜? 각 반이라는 표본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없지. 복원 추출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1반에 1번을 2번, 3번씩 뽑을 수도 있어. 실제 추출은. 근데 내가 든 예시는 각 반은 겹치는 애들 없잖아. 1반이면서 2반인 애가 없잖아. 그치? 복원이 아니기는 해. 하지만 계산은 맞기 때문에 일부러 너희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듣는 예시입니다. 이거 보라고 사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왜? 이걸 없이는 설명 못해요? 네.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가 풀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 이게 다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보여줄 거라고 그 계산 방법을. 알았지? 자, 잘 봐. 여기서의 평균 EX 구해봅시다. 숨차. 뭔 개소리예요.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숨차. 어휴. EX를 구해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해? 자, 맞아요. 근데 MP는 2학 문법 아니냐? 때릴까? 자, 평내고는 3학년들은 30명씩 10개 반이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총 몇 명? 그러면 학생들 전체를 번호를 매긴다 치면 첫 번째 학생의 몸무게, 아니? 키. 두 번째 학생의 키. 세 번째 학생의 키. 어디까지? 300번째 학생의 키까지 다 더해서 300으로 나누는 것. 이게 EX다. 맞니? 됐지?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보자? X바도 한번 알아보자. X바는요, 그냥 표본의 평균이라서 데이터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구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패스. 이해 갑니다. 이해. EX바 어때요?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10반의 평균까지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맞나요? 네. 실제로는 학생들 수가 다르면 이 계산 틀렸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똑같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X1을 어떻게 구해? X1 1반의 학생의 첫 번째 학생, 1반의 두 번째 학생, 1반에 몇 번까지 있어? 30번까지 있겠지. 을 다 더해서 30으로 나눠 놓은 그게 X1바 아니겠냐? X2바는
31번부터 해서 60번까지겠다. 맞니? 됐죠? 그럼 마지막 10반은 271번부터 해서 300번까지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 키가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게 각각 x1바, x2바, x10바. 맞죠? 10바. 나누기 열이에요. 맞나요? 분모 문자 몇 배 해주세요? 30배. 10배가 아니라 30배. 그럼 어떻게 돼? 예. 됐지? 30배 했으니까 분모 사라졌지? 됐어? 분모 얼마야? 이거 뭔데? EX. 기억하세요. EX랑 EX반은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두 가지로 물어본다 했지? 전체를 줄 테니까 표본을 찾아봐. 부분에 대한 걸 알아봐. 부분을 줄 테니까 전체를 알아봐. 라고 할 때 전체를 준다는 건 얘를 준다. 표본을 가지고 얘 구해봐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면 돼요. 얘를 줄 테니까 얘를 구해봐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EX와 EX바를 물어본다면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니? X바 말고 EX바. 알았지? X바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알았죠? 예.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나는 이제 내가 든 예시도 한계는 여기까지. 평균까지밖에 못 구해. 표준 편차는 못 구해. 표준 편차는 결국 알려져 있다라는 거를 나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눈으로 보고 가자. 시그마는 시그마 X 바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당연히 시그마가 더 크지. 맞지? 그럼 시그마 X 바가 작다라는 건 알겠지? 맞아요? 얼마만큼 작은데요? 그거는 몰라.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경제 파트의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놨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올 거야. 얼마만큼 작냐면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나눈 겁니다. 만큼 작아요. 왜 하필은 루트 n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외우면 되고 작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여기서 n은 뭐다? 표본의 크기다. 몇 명을 뽑았어? 30명.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얘는 뭐랑 똑같다고? 루트 30분의 시그마 x가 되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알았어요? 찍고 싶어서 알아서 찍으세요. 자, 필기 마무리 해주세요. 모르지. 자, 가자. 다시 EX반은 EX,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알았죠? 외우세요. VX반은 n분의 10V. 알았죠? 알았죠? 외우세요. 알았니? 예. 자, 지워도 되냐? 그럼 선생님, 아직 설명 안 한 거 딱 하나 있다. 누구 설명 안 했어? S. S는 요 그림 잘 기억해놔. 지울 거긴 한데 잘 기억해놔. 알았지? 자, 빔 좀 킬게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잘 봐요. 왜 안 넘어가? 잘 봐요. 아이씨. 지울 거. 지울 거야. 자, 됐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뭐가 있어요? 모 집단이 있습니다.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았어요. 이미 추출했어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 x바 제곱을 구하세요. 야, x바의 제곱. 제곱의 평균이다. 그치? 제곱의 평균 뭐야?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맞니? 근데 지금 뭐에 대한? x바에 대한 얘기지. 그럼 여기도 알았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 vx를 구하고 ex바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맞죠? 맞죠? 주어진 10이 뭐야? ex. 이제 평균이 세 가지인데 그냥 평균 하면 돼, 안 돼? 모평균. 맞죠? 모평균 얼마? 이 2는 뭐야? 시그마 x가 2예요. 됐나요? 얘 가지고 구할 수 있지? ex바.
뭐예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배웠잖아. 얘 가지고 시그마 x바 구할 수 있지.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돼지고 싶냐? 뭔 개소리야, 루트인데. 미쳤어? 4 맞는데 이러고 있다. 됐어? 됐어? 답은 뭐예요? 제곱 2 2x바 제곱 100. 답은 100이에요. 되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어때요? 정말 쉽죠? 야이씨 598번 모평면 36 EX 모분산 2 VX 에서 크기가 18 N이 18 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시오. EX바는 EX 시그마 X바는 루트 M분의 시그마 X 되니 계산하면 되겠지. EX바 얼마야? 시그마 X 얼마야? 루트 2 뭐 문산이 2 루트 N 18 됐죠? 약분하면 루트 9 3 약분하면 12 대현이 답은 C한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외우세요. EX바는 시그마 X바는 VX바는 오케이. 보통 시그마지만 분산도 가끔 물어보니까 그냥 V도 하는 거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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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번은요. 이제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 대놓고 주는 게 아니에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 주어졌지? 맞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뭐? X바의 평균, EX바. 분산. 얘들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VX가 아니라 VX바. X바. 자, 얘는 뭐야? EX랑 똑같습니다. 얘는 뭐야? N분의 VX. 됐지? 그럼 이제 결국 물어보는 건 EX, VX를 구하시오. 나 맞지? 그럼 이 표 다시 봐. EX, VX 다시 구하셔. 다시 지지난 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표 보고 뭐하기? 평균 분산 표편 찾기. 개 귀찮겠다.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확률 분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EX 구할 수 있겠지? VX 구할 수 있겠지? 다시 구해서 다시 계산해. 또 하는 거야. 또. 난 안 할 거야. 너희들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인상 찡그려서 지는 사람 3사람 봤어. 신채영, 강수영, 이동인. 인상 찡그리지 말고 푸세요. 알았어요? 604번 풀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공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두 공을 꺼내 평균을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또는 분산 또는 표편을 구하는 문제 있었지. 맞지? 기억나? 두 개의 공을 꺼내서 두 공의 평균을 확률 변수라고 하면 오케이? x라고 하면 그 x의 평균 분산 표편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있었어.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평균을 x라고 할게. x를 뭐 해봐? 구해봐야지. 1 꺼내면 1 2 꺼내는 1.5 2 꺼내거나 1 3 꺼내는 이런 식으로 했지. 어디까지 가? 얼마 안 가. 굳이 물어본다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맞죠? 4개 꺼낸다잖아. 다 할 거야? 너무 많잖아. 언제 다 해? 그치?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이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얘는 힌트는 어디 있어? x바라는 기호 자체가 힌트야. x바의 평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려도 풀 수는 있지만 x의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가도 돼요. 동의나 맞아? x가 뭐야? 몇 개를 꺼낸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 꺼낸지를 생각하세요. x는 뭐야? 모집단에서 꺼내는 겁니다. 맞아요? 전체에서 뭐?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확률을 7개 중에 2개,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2개. 합은 1. 지금 이 표는 뭐다? 하나를 꺼냈을 때 EX 구할 수 있어 없어? V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둘 다 구하세요. 그걸 가지고 EX 바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VX 바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표본인 거야, 표본.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결국 저 표에서 이걸 구하면 돼. 알았어? 4분의 뭐 1, 4분의 4, 뭐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하지 마세요. 뭔지 다 못해.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어때요? 쉽죠? 되나요? 네. 뭔 소리야 저건 또. 알았어요? 607번 풀어보세요. 가자. 아직까지 안 익숙해서 그런 거지? 대표 문제잖아.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나랑 비슷하네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 추출된 25명이 뭐야? 표본이지 뭐. 맞죠?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랄라. 자, 거기 들어봐. X가 뭐야? 학생 한 명 한 명의 몸무게. 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무슨 정규분포? 65, 그리고 나서 봐봐. 거기 들어봐. 만약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64 이상 65 이하 확률 구하시오. 뭐야? X가 64 이상 66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지. 뭐 하면 돼? 표준어 Z. 맞지? 맞지? 다시 간다. 근데 이번에는 25명을 추출했대. 그 25명이 뭐야? 표본이라니까?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뭐야? 25 추출해서 걔네들의 몸무게는 평균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평균이야? X바입니다. 그냥 X바.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또 Z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를 표준화할 때 뭐 해야 돼, 얘들아? 뭐 빼? 평균. 나누기? 여기는 뭐야? 그러면 얘는 표준화 어떻게 해야 될까?
EX바. X바를 표준하고 싶은데 X바를 뺀다고? X바의 평균 EX바. 여기는 시그마 X바야. 알았어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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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죠? 뭘 모르겠어. 리발. X를 표준하고 싶으면 평균 빼고 표편을 나누는 거야, 한글로는. 근데 뭐요? 표준화하고 싶은 놈의 평균 표편. 알았어? X를 표준하고 싶으면 X의 평균 표편. X바를 표준하고 싶으면 X바의 평균 표편. 알았니? 자, 간다. 자, 간다. Z를 만들고 싶습니다. 64에서 뭐 빼야 돼요? EX바를 빼는데 EX바는 EX랑 똑같으니까 65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시그마 X바. 근데 시그마 X바는 몰라. 그럼 시그마 X 아니까 시그마 X 나누기 루트 n이 들어가는 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냥 영문도 제 X바를 표준하고 싶으면 n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 이게 아니야. 표준화하고 싶은 녀석의 평균과 표편으로 빼고 나누는 거예요. X를 표준하고 싶으면 X의 평균 표편, Y로 나누고 싶으면 Y를 표준하고 싶으면 Y의 평균 표편이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너네가 X바라고 하니까 뭐지 싶은데 Y라고 하면 당연히 EY, E, 시그마 X, Y 아니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X바라는 확률 변수인 거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네. X랑 관련된 X바가 아니라 그냥 X바라는 확률 변수라고만 생각해봐. 당연히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알았나요? 지워도 되겠지? 여긴 바로 암산하자. 66에서 65 빼고 5 나누기 루트 25 1로 나누세요. 알았나요? 뭐야? 마일 1 됐니? 그럼 뭐야? 0.68이겠네. 됐니?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신체? 아니 이체? X를 표준하고 싶으면 누구로 빼고 누구로 나눈다? X의 평균과 X의 표편. X바를 표준하고 싶으면 누구의 평균과 표편? X바의 평균과 표편. 알았어요? 알았어요?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유형은 내가 빨리 풀 테니까 풀고 시작. 알레? 뭐야, 왜 이렇게 신났어? 인정. 정신이 나갔어. 어우, 축하합니다. 계약이긴 해. 아싸, 너 드디어 결투가 끝났다. 아, 드디어 쉰다, 나는 이제. 내일 쓸 것 같아요. 걔 시그마 진짜 필요한 거있네. 자, 셋업하세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이 있습니다. 전체 집단에 대한 얘기다, 맞지? 전체 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X에 대한 얘기라는 거다, 맞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근데 거기서 뭐 했대?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했대, 맞지? 네. 그래가지고 뭐 하래? X바가 뭐 이거? X바가 253보다 큰 같은 확률이
0.0668이 주어졌다. 그치? 그럼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하자. 표준화를 하는 과정. 맞지? 253에서 뭘 빼요? 평균. 평균은 어차피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맞죠? 왜? EX가 EX 바랑 똑같으니까. 맞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시그마 X야, 시그마 X 바야? 시그마 X 바. 시그마 X 바를 쓰고 싶은데 시그마 X 바를 모르니까 시그마 X를 이용해서 뭐로 하면 돼? 시그마 X 나누기 루트 N.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게요. 알았죠? 뭐예요? 루트 N분의 18. 됐지? 그리고 얘 가지고 생각해봐. 여기 들어가는 게 뭐겠어? 크거나 같은 게 0.0668. 졸라 조그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여긴 뭐가 돼야 돼? 0.4332. 4332가 되려면 1.5지. 맞아요? 얘가 1.5라고. 됐어요? 여기에서는 루트 N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어? 이겁니다.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할 때 뭐 했어? 확률 구하고 나니까 뭐 했어? 합격생의 최저 점수 구하시오 했지. 그거잖아. 맞지? 맞지? 그거랑 비슷하게 루트 N을 구하는 거야. 그냥 N을 물어보는 거야. 맞니? 맞니? 왜? 왜?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냥 N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는 진짜 최저 점수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어요? 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규분포랑 똑같습니다. 그냥 표준화하는 과정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 그것만 달라지고 똑같아. 알았지? 왜 루트 N분의 시그마인지는 기억을 하세요. X바를 표준화하기 때문에 X바의 표준 변제가 필요했던 거야. 평균도 이 X바가 필요했던 건데 이 X바가 이 X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X를 계속 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실제로는 이 X를 빼는 게 아니야. 맞지? 값은 같은 값이지만. 맞니? 쉬었다 합시다.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했어? 항상 문제들을 잘 봐. 뭘 줬어, 처음에?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와 같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전체를 줄 때 뽑으면 어떨까를 예측하러 가는 거였어. 되니?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부분을 알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러 갑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아직 S 설명 안 했다. S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알았죠? S 이거 맞지? 너네 눈에. 이거 맞잖아. 이거라고? 에이씨.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자?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알았죠? 앞에 거는 통계적 추정 중에서 뭐냐면 그냥 표본 평균의 분포야. 알았지? 앞에 거 내가 이름을 안 붙였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라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거요? 추가로? 앞에 거 아니 뭐 굳이. 이제는 뭐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을 뭐 하러 갑니다? 추정. 찾으러 갈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상식 얘기해보자. 자, 너네가 평내고 3학년 아까 키웠나? 평내고 3학년들의 이번에는 전체 키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너네 학교 학생들을 50명을 뽑았어. 오케이? 평내고 3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서 3학년 전체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서 3학년 학생들을 랜덤으로 50명을 뽑았어. 걔네들의 키를 재봤어. 예를 들어서 170이 나왔어, 평균이. 그 50명의 평균이. 그럼 그걸 가지고 랜덤하게 뽑았잖아. 남자만 뽑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뽑은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막 뽑았어. 그러면 그 170이라는 키는 꽤나 믿을만한 키겠지. 평균이라고 믿을만한 키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추정을 할 거야. 추측을 할 건데 실제 전체 평균이 그 데이터 170이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80에서 190 사이겠어 라고 하는 멍청이가 있을까? 없겠지. 예를 들어서 170이 평균이 나왔으면
걔를 기준으로 165에서 17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추정을 하지 않을까? 일단 50명이긴 해도 30명이긴 해도 10명만 뽑더라도 걔네들의 데이터를 믿을만 하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저하고 똑같이 가겠지. 맞아? 170이 나왔으면 165에서 175 사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실제 전체 평균이 얼만지는 안 구할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러 가는 거야. 165에서 175, 말 잘 들어. 165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아? 아니면은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아? 160에서 180까지 있을 때 실제 그 안에 무평균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 맞지? 이거를 자꾸 확률이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넓어지면 확률이 작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맞춘다는 그 상황으로 가봐. 실제 평균 키가 얼마야? 173이야? 172야? 몰라. 178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165에서 175라고 하면 178이면 틀렸잖아. 근데 160에서 180 하면 맞잖아. 그 안에 있잖아. 범위가 넓으면 확률은 커집니다. 알았죠? 그게 상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모평률 추정을 들어가면 용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신뢰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신뢰도라는 말은 맞출 확률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실제로 그 안에 있을 확률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이렇게 구한 범위를 이 안에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 실제로 있을 확률이라는 얘기지. 용어가 살짝 바뀐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대선 이런 거 할 때 오차범위 3% 이내입니다 라는 얘기는, 오차범위가 3% 미만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 안에 있을 확률은, 그 데이터가 믿을 만한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97%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오차범위 3%라는 얘기는 신뢰도 97%랑 같은 얘기예요. 알았어요? 용어가 살짝 바뀌어 있는 거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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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몇 퍼센트? A%로 뭐 해보자? 모평균이 있을 범위를 한번 찾아가 보자. 자, 잘 봐. 결국 A%라는 거는 확률입니다. 맞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연필로 쓰세요. 나도 흰색으로 바꿀게 다시. 알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흐름을 이해만 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이해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하니까 펜 다 내려놔봐. 잠깐. 썼다 지웠다 할 거라서. 자, 잠깐 내려놔봐. P 확률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A%. A%란 건 100분의 A가 확률이라는 얘기지. 맞지? 예. 자, 간다. 모평균이 X바가 뭐야? 표본의 평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 본다고 했잖아. 걔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 X바는 주어집니다. 알았죠? 네. X바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거기서 얼마만큼을 빼고 얼마만큼을 더해서, 근데 그 간격은 당연히 같은 간격일 거야.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라고 범위를 만들어준다. 그렇지? 실제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100분의 A예요 라는 이 얘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알았나요? 그럼 여기서 뭐 해주세요? X바를 빼봐. 되게 방금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만 있던데, 나 혼자 막 대답할 거라는 기대에 차가지고 막 이거야. 야,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부호 바꿔도 상관없지? 부호 3개 다 바꾸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동그라미 여기로 온다. 맞지? 얘는 X바 마이너스 M. X바 마이너스 M? 뭐야? 이 M을 야, 오늘 피읍으로 시작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 표본 평균, 표준 편차 너무 많이 나왔는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준화하는 과정이잖아. 이 M을 뭐라고 생각해봐. 크기로는 M이지만 의미로는 EX바라고 생각해봐. 표준화야, 표준화. 맞지? 양별 뭐로 나눠주세요? 루트 M분의 시그마 또는 시그마 X바. 맞지? 맞아요? 김수영씨 맞아? 이해됐어? 뭐로 나누는지? 표준화 할 때 오늘
x바를 표준화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랬어? ex바를 빼고 시그마 x바로 나누지. 근데 그 시그마 x바가 뭐라고? n 루트 n분의 a 자식아. 시그마 x. 얘는 뭐? ex바인데 그 데이터는 어떤 값이랑 똑같아? m ex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세 군데 전부 다 뭐로 나눠봐? 뭐? 뭐로? 그렇지. 시그마 x바 또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봐. 알았어요? 그럼 그 확률이 다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100분의 A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런데 이제 Z로 바뀌었으니까 뭐 볼 수 있어? 표준 정규 분포 표 볼 수 있지. 맞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1.96에 0보다 크거나 같고 Z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뭐라 나와 있냐면 0.4750이라 나와 있어. 0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은 0.4750.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의 확률은 얼마? 0.95가 나와. 알았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신뢰도 A%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95%랑 99%예요. 그래서 확률이 우리는 0.95 되는 걸 찾으러 갈 거야. 또는 0.99 찾으러 갈 거야. 알았어? 알았어? 갑자기 고장났어요. 이 0.4750이 뭐라고? 0에서부터 1.96까지. 맞지?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2배 했어. 2배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잖아. 맞지? 0.95. A가 95%라면 0.95. 마이너스 얼마 얼마 플러스 얼마 얼마.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96 마이너스 1.96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얻어봐. 결론이 뭐냐면 동그라미라 썼던 녀석은 뭡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알았어? 따라서 지금부터 결론. 신뢰도 95 A%로 하자. A%로 할 건데 좀 이따 고쳐줄게. 지금은 95%로 예시를 들어볼게. 알았지? 로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는 아직 쓰지 말라 그랬지. 뭐가 된다? M의 범위 어떻게 된다? X바를 기준으로 좀 더 왼쪽으로 하자.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돌아온 거야. X바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거 X바 플러스 동그라미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결론은 뭐다? 이거 외우라고. 외우세요. 근데 지금 내가 든 1.96은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값은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공식화할 때 뭐라고 써줄게? 그냥 K라고만 써놓을게요. A가 아니라 K. 신뢰도가 A%면 여기는 K가 들어갑니다. 알았죠? 다른 값이란 얘기지. 그건 찾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95%, 99%면 각각 K가 뭐가 나온다? 아이고. K가 뭐가 나온다? 1.96이거나 99%면 문제를 잘 봐. 2.58이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또는 학교 시험이다. 계산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라고 2 또는 3으로 줍니다. 알았죠? 알았죠? 문제에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1.96, 2.58 외울 필요 있다 없다? 하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겠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무조건 주어져요. 이거는 안 주어질 리가 없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부터 쓸 건데, 자, 일단 이해는 됐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나한테 지금 빨리 물어보세요. 이해 다 하고 쓰자. 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 잠깐 헷갈렸던 부분. 뭐지? 갑자기 뭐지? 싶었던 부분이 있어. 그렇지. 그냥 양면 똑같은 거, 우변은 안 바뀌고 있잖아. 안에 것만 바꾸고 있는 거 맞아. 표준화 했던 거고, 표준화 했을 때 값을 읽어보면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확률이 0.95라는 거 주어져 있다고, 문제. 그거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다시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요거 구하러 간 거야. 어허? 그 아까 두배 했을 때 어. 갑자기 마이너스 1.9 나왔어요. 아, 리발. 하필이면 제일 쉬운 걸 이해를 안 해요. 자, 잘 봐. 표를 보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게. 표를 보면 여기까지 확률 나오잖아. 얼마 나와? 보통 얼마로 나와? 1.00이면 기억 안 나나? 0.3413 보통 나올걸? 그 이거 알면 똑같은 간격으로 양쪽으로 하면 얼마라는 거 알아? 이거 알아 몰라? 그거야. 주어지는 게 주어져 있는 표에 읽을 수 있는 게 1.96까지의 확률이 0.4750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거든. 마이너스 똑같은 값 플러스 똑같은 값이거든. 양쪽으로 똑같이 가라고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가면 확률 2배 해봐. 0.95야. 그거라고. 이게 95%를 의미하는 거잖아. 알았어?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0.4750, 0.49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0.4950은 99% 맞는 거고요. 0.4750은 95% 맞는 거예요. 자, 다른 애를 쓰기 시작한다. 소정이도 쓰면서. 알았지? 요거 내가 아까 쓰기 전에 이름 바꾼다 했는데 아직 안 바꿨어. 여기서 잘 봐. 신뢰도 A%로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라고 내가 써놨잖아. 그 범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신뢰도 A%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알았죠? 신뢰 구간은 그냥 모평균이 있을 범위라는 의미야. 그냥 모평균의 범위. 알았지?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 실제 모평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 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을 확률은 95%고 없을 확률이 5%이기도 해.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용어가 신뢰 구간으로 바뀝니다. 알았죠? 필기.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뭐 합니다? 너 졸려? 채영? 졸려? 아하, 잠 깨게 해줄까? 아니야? 알았어. 확실하구만. 대답이. 자, 그럼 갑시다. 이제 뭐 합시다? 모평균 추정 한번 해봅시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 몰라. 이거 봐. 몰라. 알았지? 근데 400마리를 추출했대. 표본을 뽑아봤다. 그치? 이 400, 뭐가 400이란 얘기야? N. 됐죠? N. 왜? N이라고 한 거 아니야? M이라고 한 거야? M이 400이라고? 무시할게요. 자, 추출했어요. 그 무게를 조사했어요. 평균 3.5입니다. 저 3.5가 뭐야? 그렇지. 400마리를 뽑았을 때 그 놈들이 평균이잖아. 400마리의 평균이잖아. 맞지? 그때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모평균 구간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거야. 됐어? 그럼 답 봐봐라. 호흡이 들어봐. 답 구한다. 뭐 하면 돼? 뭔 개소리야. 3.5에서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k 곱하기 뭐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0.2 주어졌네. 그치? 얘도 봐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지? 그럼 K만 쓰면 돼. K는 뭐야? 95%가 되기 위한 K값. 이거야. 스몰 Z값. 알았어? 알았어? 그게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너희들의 답은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산은 나는 안 할게요. 너희들은 하세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뭐 어떻겠어? 왜 2 주는지 알겠어? 계산 쉽게 하라는 의미예요. 알았죠? 또는 객관식으로 줄 거야. 객관식이면 뭐 하면 돼? 하나만 구하면 사실 답 나온 거잖아. 알았지? 왼쪽은 알아서 맞춰져 있을 거니까. 알았니?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공식 외우면 돼. 그래서 이거는 흰색으로 그냥 쓰라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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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6은 문제에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1.96 외워서 쓰세요? 아니에요. 문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학교는 있어. 뭐 이걸 아예 1번 앞에다가 제일 먼저 그냥 이번 시험을 풀기 위한 재료처럼 이거를 싹 줘버리거나 표를 아예 문제 1번 시작하기 전에 위에다가 표를 싹 그려놓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 가끔. 근데 보통은 문제마다 이걸 항상 붙여놓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쓰시면 돼요.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범위 구하는 겁니다. 결국. 알았니? 알았니? 그래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근데 얘들아 거기 들어봐. 이상한 게 있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 데이터들 주어진 것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 있지 않아? 응?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이상해? 알겠나? 이거 알면 이과다. 뭔가가 이상한 값이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 도대체? 표준 편차가 왜? 그렇지. 너 이과네. 이과 가자. 오늘부터 미적분 듣자. 아니 평균을 모르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는데 표준 편차를 모르는 뭐래 미쳤나봐. 평균을 모르면 편차를 구할 수 없는데 편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가 나와? 데이터 자체가 이상해. 말이 안 되는 데이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표준 편차가 없겠지. 근데 추정은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아까 내가 평내고 2학년 전체 그리고 평내고 2학년이래. 3학년 전체 3학년 3반 그 그림 기억나? 실제 이 그림을 보면 시그마 S 둘이 비슷하지 않아? 유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되냐? 어차피 이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고른 표본이기 때문에 유사할 거거든. 실제로는 다르겠지만 유사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표본을 뽑은 놈에서의 표준 편차를 빌려오자. 근데 실제로는 자꾸 값이 다르니까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경제 쪽 분야 전문가들이 뭘 해놨어요? 오차를 줄여놨어요. 너희들은 그것만 계산만 해주면 돼. 알았어? 알았어? 위에 거 지워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녀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S 누구? 표본 표준 편차란 도대체 무엇일까? 표본 표준 편차가 피읍이 3개야? 표본 표준 편차 무시할게요. 자, 표본 표준 편차 S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전체 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 존재 이유가 뭐야? 시그마를 대체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래라면 S 어떻게 구해야 정상이야? 표준 편차니까 분산의 루트다, 맞지? 그럼 여기 루트 안에 뭐 들어가면 돼? 분산. 맞지? 분산은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들의 평균, 맞니? 편차 어떻게 구해? x1에서 평균 빼지. 평균이 뭐야? 땡. x가 표본의 평균이잖아. 맞지? 표본 안에서의 평균이잖아. 맞지? m 아니야. x 바야. 알았어요? 제곱. x2 그 표본의 두 번째 데이터 빼기 표본의 평균. 대현이 마지막 데이터 n개 있다고 해보자.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이렇게 된다, 맞니? 네. 그리고 나누기 원래 뭐야? 나누기 뭐야? 개수 n입니다. 이게 표본 표준 편차를 원래라면 구하는 공식이겠지. 근데 아까 말했어. 이렇게 구하다 보면 S는 시그마랑 같아 달라. 뭔가 자꾸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S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시그마랑 대체될 만큼 같아지다 또는 유사해져야 돼. 즉, 오차를 줄여야 돼. 어떻게 하면 오차 줄어들어? 그거는 몰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지. 아니.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마이너스 1을 하라고. 왜 하필이면 1을 빼야 돼요는 우리는 몰라. 1을 빼는 그 자행위를 하는 이유는 설명은 할 수 있어. 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알았어요? 왜 하필이면 1인데요는 몰라요. 고등수학의 범위를 벗어나요. 알았죠? 왜? 그러면 뭔가를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표준 편차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이제는 S는 무조건 나눌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저래. 알았어? 추정을 할 때만 S를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S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S는 이제 항상 뭐랑 똑같다? 시그마랑 똑같습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623번을 봐봐요.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낫 아래의 개수는 평균의 m인 정균포를 따른다. 그냥 나달 전체의 평균을 모르는 상태야.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몇 개?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그 100이 뭐예요? n. 추출해서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 이 100은 뭐예요? x바.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이 20은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근데 s인데 뭐로 써도 돼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영이. 그래서 인원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를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신뢰 구간 구하자. 답은 m. 100 플러스. 이제 바로 써도 되겠지. 95% 0.95 얼마래? K값 2래요.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리그마. 되니 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이러면 답이야.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야. 어때요? 쉽죠? 이게 다예요. 예. 알았죠? 자, 그러면 이 S의 정의는 어디에 되어 있냐면 96페이지 봐봐요. 책 잠깐만 96페이지 갔다 오자. 96페이지 밑에 가에 약간 녹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 노란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 똥색. 똥색 밑에 네모 박스 보면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S제곱은 돼 있을 때 분모는 뭐라 돼 있어? n-1분의 1라고 돼 있지? 그 마이너스 1의 정체예요. 알았죠? 이체 알았지? 이 마이너스 1의 정체 알았니? 이체? 신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풀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 이 마이너스 1은 쓸데없어? 내가 여태까지 10년 정도 가르치면서 표준 편차를 데이터를 통해서 구하라는 학교 시험 문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모의고사는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집에서는요? 정석에서 딱 두 문제 봤어. 오케이? 물론 센이나 마플에도 한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 있기는 했는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적은 본 적이 없기는 해요, 사실. 근데 알아는 둬야지 항상. 알았지?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표본, 샘플을 뽑았을 때의 표준 편차 S는 M이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알았나요? 예, 여기까지. 그럼 이제 몇 번 풀어보소? 626번은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이 M건 표준 편차가 5건. 뭐야?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 맞죠? 리그마. 많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N명을 임의로 추출합니다. 표본 크기 몰라요. 조사했더니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이 뭐야? 이게 뭔데? 그렇지.
X바를 준 겁니다. 맞나요? 추출해서 조사했고 평균을 구한 거잖아. 맞지? 네. 그때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의 뭐 평균 M을 신뢰 구간으로 추정했더니 블라블라. 오, 하나만 구하면 되지. 양쪽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계산은 똑같아.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13.2에다가 플러스 K. K 얼마래? 99% 2.58이래. 맞죠? 곱하기 뭐분의? 뭐? 지금 끝. 계산하면 끝. 루텐 나오는 거야. 알았어? 공식만 알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지운다. 자,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거기 들어봐. 자, 신뢰도 A%, 신뢰 구간을 불러보시오. 강수영, 요거 불러볼래?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요 플러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맞죠? 똑똑하구나. 그거야. 외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동희씨, 자, 초딩들한테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답입니다. 대답해봐. 1부터 3까지의 구간, 범위, 길이 얼마야? 초딩도 하는 걸 틀렸어요. 대단합니다. 미친 자야. 뭐래 또라이인가? 뭐래 미친놈아! 소정아 얼마야? 길이. 오 아니에요? 뭐야 또 너. 개수했다 아까. 개수를 세도 5는 왜 나와? 오 아니에요? 3개 아니야? 아니 길이 2. 어떻게 2를 그렇게 절묘하게 피해가냐? 동인아 반성하자. 맞지? 미레스틴 0에서부터 5까지 길이 얼마야? 어떻게 계산했어 수정아? 빼면 길입니다. 길이야 길이. 길이는 빼기만 하면 돼. 정수의 개수가 아니잖아. 맞지?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뭐 하시면 돼요? 실내 구간을 빼면 되는데, 야 실내 구간 공식 알잖아. 빼면 어떻게 될까?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답이에요. 외우세요. 시그마 실내 구간의 길이. 알았죠? 이창씨, 실내 구간의 길이 얼마라고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죠? 됐죠? 예. 자, 628번 갑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타민 음료 중에서 400병을 임의로 추출해서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C 함유량의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길이를 구하세요. 자, 답은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끝. 이게 답이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분모 20이잖아. 맞지? 20이잖아. 약분하죠? 2 한 번 더 약분하죠? 1.29. 답은 얼마예요? 4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다? 미지수만 바뀌어 있을 뿐이야. 물어보는 게 여태까지는 시그마 줬고 n 줬지. 구간 구하세요가 다였지. 시그마 주고 n 줬지. 길이 구하세요가 다였지. 이제부터는 구간을 줄게 n 구해봐. 구간 줄게 시그마 구해봐. 구간 줄게 x바도 찾아봐. 이런 거야 다. 알았어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미지수 구하기만 이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유형 하나가 있는데 그게 13번이야.
이거는 말로만 기억을 하면 되거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펜 내려놔봐.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오케이? 모평균과 x바의 차가 뭐야? m 빼기 x바 말하는 거 아니야? 뭐야? m 빼기 x바가 뭐야? 됐어? 됐어? m-x바의 차 절대값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이 되라는 말은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끝내. 알았어?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뭐야? 3 곱하기 루트 n 크기 모르네? 시그마 표준편차 5 루트 n 얼마예요? 225예요. 끝. 알았어? 근데 이렇게만 풀면 무조건 답이다. 알았지? 근데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뭐? 아니 선생님 그럼 n을 물어봐야지. 등호잖아. 왜 최소값이야?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했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사실. 답은 맞지만. 알았어? 알았어? 자 다시 한번 간다. 우리가 모평균 m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지를 x바가 여기 있으면은 x 쓰지 말자. 점수라고 하자. 점수야? 없네. 그냥 뭐 하래. x바가 여기 있으면은 m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간격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점점점점 찍어보면 여기에는 값들을 갖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뭐야? m이야 m. 맞지? m이 있을 수 있는 범위다. 그렇지? 이 m은 실제 모평균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모평균이야? 추정한 모평균이야. 알았어? 알았어? 그 추정한 모평균이 여기 봐. 추정할 때의 모평균이라고 하잖아. 과 표본 평균 x방이 차가 1보다 작아지세요 라고 했어. 맞아? 맞아? 그럼 그림을 저 그림에다가 덮었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그릴게. 똑같은 그림이야. 여기 간격 1이야. 간격 1이야. 그럼 추정한 모평균은 어디에 있어도 되고 요만큼만 있어도 돼. 알아서? 1 이하가 되라 했잖아. 1이 되세요가 아니잖아. 1 이하가 되시오야. 이만큼 좁은 범위로 가도 돼. 뭘 또? 알았어? 더 커져도 돼. 맞어? 맞아? 맞아? 그럼 요 간격이 뭔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게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이거야. 알았어? 그래서 최소값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근데 사실 결국 최소가 될 때는 뭐야? 둘이 같아질 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등호로 풀어도 상관없는 거지. 답에는 지장이 없는 거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실제 푼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아까처럼 풀어도.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에는 지장 없음.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이게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이 1보다 짧아지세요로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았지? 수영씨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